사업 초기라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원상회복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망가지게 되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피해 금원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동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도 그 사업을 살려나가야만 목적한 금액만큼의 충분한 이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가 활활 타오르면 개발 호재를 노리는 기획부동산 시장도 함께 뜨거워집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개발 계획에 대한 실제 정보가 아니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곧 발표가 날 거다 라는 말을 믿었다가 들어간 돈을 다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부동산 사기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울산에서 땡땡부동산, 주식회사 별별개발, 땡땡IND, 별별하우징랜드, 마른모랜드 등의 여러 명칭으로 대규모 부동산을 저가로 매입한 후에 적당한 면적으로 분할하고 영업직원들을 통해서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평당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B씨는 A씨의 주식회사 별별하우징랜드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업체 소속의 영업 판매 직원들의 관리와 영업 직원들이 데리고 오는 고객들에게 부동산의 개발 가능성, 장래의 수익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고객들과 그 매매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피고인 두 사람은 2012년 당시 시가 평당 10만원 상당인 경북 영덕 산 임야 일대의 토지를 매입해서 이를 수십 개의 필지로 분할한 후에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고객들에게 평당 39만원 정도에 판매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시 이 사건에서 조금 벗어나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서만 해주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토지가 팔리기를 희망했던 토지 소유자의 경우라면 돈이 급하고 필요해서 일단 계약금이라도 받았으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자기 스스로 토지를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자기가 작성해준 토지 사용 승낙서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으로 몰리거나 전 재산을 사실상 날리게 되는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여기에서는 피고인들이 토지를 직접 매입했다고 하니 조금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은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 A는 영업 직원들에게 위 토지의 개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평당 10만원 정도의 토지를 평당 39만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피고인 A는 영업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씨에게 경북 영덕군에 매입한 산 일대 이 임야가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주식회사 네모개발에서 도로를 내는 등 직접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그 이후로는 이 일대가 상가, 주거지, 펜션으로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약속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 매매 대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곧 시세가 급등할 텐데 시세 차익을 남기고 싶다면 투자를 해라 라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이를 매수하도록 권유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기획부동산의 수법은 그리 달라지지 않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큰 덩어리 토지를 매각하고 싶어하는 토지주를 찾아서 토지를 사겠다고 하고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그리고 공유지분 분할이 아닌 토지 분할을 해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실 정부의 개발 촉진 지구 지정 자체는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을 정하여 단위사업지구로 지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영도군 주소지 일대는 첫째, 단위사업지구에 포함되지도 않았었고
둘째로 인근에 상가, 주거지, 펜션 등이 존재하거나 앞으로 조성될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로 피고인들에게는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를 직접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재매입해 주겠다는 약속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급받은 매매 대금은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로 20~30%에 해당되는 돈을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온 돈들은 상당 부분 다 분배되어 거의 다 말랐다는 말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계획을 한 사람들이 매도 대금으로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먼저 사용하는 바람에 나중에 가면 토지 잔금 지급조차 정상적으로 치를 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7,644만 원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피해자 한 명의 금액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체 피해 금액이 이 정도로 그쳤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도 초기에 고소가 이루어져서 피해자 한 명에 그쳤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보통의 기획부동산 사기처럼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수십 명이 분할되지 않은 공유 지분으로 묶여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냥 지분이라도 받았으니 고소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경우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즉각 고소를 하고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고, 투자금을 손절해서라도 회복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 초기라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원상회복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망가지게 되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피해 금원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동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도 그 사업을 살려나가야만 목적한 금액만큼의 충분한 이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으로부터 기획부동산에 함께 참여하자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던 분이라면 사정을 조금은 알겠지만 대개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속습니다. 알아도 설마 그럴까 하는 마음, 그리고 이익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욕심 때문에 속기도 합니다. 이제 기획부동산의 수법을 제대로 알려드렸으니 잊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라면 그때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